오사카에서 열렸던 G20의 공동성명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공동합의문으로 채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스스로를 부인한 이중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선이다 하는 것으로 낙인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G20에서 주최국인 일본이 유독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미팅을 거부한 것, 그것은 한국의 체면을 깎을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옹졸함에 관해서 전 세계가 일본의 체면을 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G20 끝난 뒤에 바로 한국에 무역 보복 조치를 한 것은 한국의 경제를 일시적으로 타격 줄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일본은 자유무역주의를 입으로는 떠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는다는 자신의 국제적 의상을 전 세계 국가로부터 낙인 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습니다. 예, 정부로서도 이번에 그 일본의 조치가 불합리한 또 상식에 반하는 그런 그 보복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양국 관계는 물론이고 그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국 간 특히 오래 지속되어 온 산업 관계가 훼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도 한일 관계의 한중일의 삼각성벽 관계, 즉 생산자는 일본, 중간자는 한국, 소비자는 중국이라는 이 한중일의 공급 체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 만약 한국 반도체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중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연쇄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바로 국제적 공급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얼만큼 그런 그 타국의 그 산업적인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 산자부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간접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그 나라들과도 좀 공조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데서 일본의 다분히 국제 관례를 기본 깡그리 무시하는 조치에 관해서 다분히 감정적 조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중재위원회 끌어갈 때 국제 관례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언제 국제 중재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표하겠다. 또 이번처럼 보복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일 관계 이 양국 기업들이 해결하자는 문제에 있어서 외교 당국은 물론 우리 차관이 직접 가서 차관을 만난 것은 물론이고 총리실을 포함한 또는 국회를 통한 모든 사전 예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네, 어쨌든 일본이 그 여러 가지 그 분쟁 절차를 밟아가면서 우리의 그 최소한의 그 예의를 안 지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외교부로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신중, 절제된 그런 반응을 지금 일관되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그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경중에 맞는 그러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 틀에서는 장관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 감정적 대응을 보인다든가 또는 당황한 기사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한일 관계를 정립하는 데 좋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지금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여한 예산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적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으로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즉 일본의 조약국장도 국회에서 한국이 개인적으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국회에서 우리 한국이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거론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또는 그것을 강조하는 하는 것이 거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유감이 있어요.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범부처가 우리 기업과 함께 정밀한 플랜을 준비했느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카드를 쓸 수 있는 플랜이 준비됐느냐 하는 데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의구심을 갖느냐? 장관께서 순간적으로 나오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될 것 같다. 그 연구라는 말씀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 다른 뭐 회의에서 기자가 쫓아오면서 이 즉흥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대응이 나온 다음이었습니다. 그 범정부 협의를 통해서 산자부가 발표한 대응이 나온 뒤에 그리고 우리 발표에도 앞으로도 상황 진전에 따라서 추가 대응책을 모색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라는 단어를 쓴 거는 좀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응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중에 맞게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 번영 포럼의 의원님들 9분을 모시고 일본의 중요한 분들을 그 의원들을 30분 만났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일본은 긴장을 고조시키면 고조시켰지 해결의 방안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일본의 국내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활용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묻습니다. 그 타방의 그 국내 정치적인 다이나믹스에서 외교장관이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번의 보복 조치가 분명히 그 우리 국내뿐이 아니라 그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조속 철회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